안녕하세요. 최영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도 잘 안 하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도 60대 들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눈이 떠지는 거였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싶어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새벽엔 어떠셨나요? 화장실 가려고 눈이 번쩍 떠지던가요? 아이고, 또 화장실이네 하면서 무거운 몸 일으켜서 다녀오셨죠? 그거 다녀오면 잠이 싹 달아나서 천장 보면서 날 밝을 때까지 뒤척이고 이거 겪어본 사람만 아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늙어서 방광이 약해진 거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가는 것. 이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 센터가 무려 15년간 수만 명을 추적 연구한 데이터인데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분들 심근경색 위험이 1.8배나 높았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무려 2배가 넘어요. 아니 교수님, 오줌 마려운 게 심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상관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 심장이랑 뇌는 밤에 쉬어야 하는데 여러분 신장이 밤새 일을 시키니까 엔진이 과부하 걸려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의 원인이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무심코 하는 습관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챙겨 드셨던 거 혹은 습관적으로 했던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밤잠을 다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강의실에서 그 습관이 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부엌 찬장에 있는 딱 한 스푼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화장실 횟수 줄이는 비결 그거 전부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밤에 4번씩 깨서 화장실 가던 분인데 이 방법 딱 2주 하시고 나서 지금은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이 다르다면서 제 손을 잡고 우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얼굴 붓기 싹 빠진 채로 아주 가벼운 아침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영상 어디서 보고 계세요?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아니면 소파? 그리고 어제 새벽엔 몇 번이나 깨셨는지 댓글로 지역이랑 숫자만 딱 남겨주세요. 수원 사는데 2번 깼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이 강의를 더 열심히 준비하게 만드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이게 공짜로 보는 최고의 건강보험인 거 아시죠? 지금 바로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밤새 골 떨어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원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밤에 잠잘 때, 자, 이제 밤이니까 소변 만들지 마 하고 명령을 내리는 공장장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항인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장장이 제대로 일을 해야 밤새 소변량이 딱 줄어들면서 우리가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장장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60대, 70대 넘어가면서 이 공장장 목소리가 아주 작아집니다. 낮에는 쌩쌩하다가도 밤만 되면 소변을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지 혼자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소변 공장이 풀가동됩니다. 젊었을 땐 공장이 밤에 문을 딱 닫았는데 이제는 야간 근무를 밤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화장실 가려고 깨는 가장 근본적인 호르몬 노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단순히 소변만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콩팥 자체가 밤새 일을 하니까 콩팥 미세혈관에 노폐물이 꽉꽉 들어찹니다. 신장이 밤에 좀 쉬어줘야 다음날 낮에 또 독소를 걸러낼 텐데 밤낮 없이 일을 하니까 신장이 지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진짜 신부전증 같은 무서운 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밤에 자꾸 깨는 거 그냥 물 많이 마셔서 그래 하고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콩파티 지금 과로사 직전이라고 주인님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인은 이해되셨죠? 내 몸속 소변 공장장이 나이 들어서 헷갈려 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여러분의 방광이 성질머리가 아주 고약해진 탓이에요. 우리 방광은 원래 느긋한 친구입니다. 소변이 종이컵으로 한 컵, 두 컵 가득 찰 때까지는 꾹 잘 참거든요. 아직 멀었어. 주인님 더 자게 둬. 이러면서 버텨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방광이 나이를 먹고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변이 반 컵도 안 찼는데 갑자기 뇌에다가 비상벨을 울립니다. 야, 큰일 났다. 당장 내보내야 해.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잠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서 눈이 번쩍 떠지죠. 부랴부랴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어때요? 시원하게 콸콸 막 나오나요? 아니죠. 찔끔 나오고 마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허무하잖아요. 겨우 이거 보려고 잠을 깼나 싶고, 이게 바로 방광이 예민해지는 과민성 방광 증상인데 사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당이에요. 아니, 당뇨도 없는데 무슨 혈당이냐고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에너지를 계속 씁니다. 근데 새벽 2시, 3시쯤 되면 혈당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우리 뇌는 비상사태라고 느낍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몸을 깨워야겠는데 가장 만만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방광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야, 화장실 가고 싶지? 얼른 일어나. 뇌가 가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변이 마려워서 깬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뇌가 배고프고 힘들어서 여러분 잠을 강제로 깨운 거예요.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분들은 화장실 다녀와도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고 정신이 또렷해져서 잠이 더 안 옵니다. 방광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혈당이 널뛰기를 하니까 방광이 중간에서 고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인. 이건 아마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몸의 배수 시스템 문제예요. 여러분, 낮에 활동하실 때 보면 저녁쯤에 양말 자국이 쑥 패거나 신발이 꽉 끼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오늘 많이 걸어서 부었네 하고 그냥 넘기셨을 거예요. 낮에는 중력 때문에 그 수분들이 다 다리 쪽으로 쏠려 있다가요. 밤에 침대에 딱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서 있을 땐 아래에 있던 물들이 누우면 다시 심장과 신장 쪽으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낮에는 조용하더니 밤에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 하면서 비상근무를 시작합니다. 밀려 들어온 수분을 빼내려고 밤새 소변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다리가 부어 있던 분들은 그 부종이 빠지면서 소변이 되는 거라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라 몸에 쌓인 물을 버리려고 깨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원인 다 들으셨죠? 첫째, 소변 공장장이 졸고 있는 호르몬 문제. 둘째, 혈당이 널뛰어서 생기는 뇌의 착각. 셋째, 다리 부기가 소변으로 변하는 체액 문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여러분이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 뵈면요. 선생님, 저 콩팥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하시는데 오히려 콩팥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행동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믿고 있는 가짜 상식들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첫 번째,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끊었어요 하시죠?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아주 진해집니다. 농축된 소변은 방광벽을 날카롭게 찌르는 칼날과 같아요. 예민해진 방광은
이 독한 소변 당장 내보내 하고 뇌에 비상을 걸고 결국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실제 제 환자였던 70대 김 어르신도 저녁에 물을 딱 끊으셨다가 야간요가 더 심해져서 오셨어요. 제가 식사 후 종이컵 한 컵 정도는 드시라고 처방했더니 오히려 밤이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물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까지만 줄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오후에 커피 입에도 안 대시는 분들 계시죠? 커피 속 카페인이 인뇨 작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커피보다 더 무서운 놈이 숨어 있어요. 바로 저녁에 드시는 술 한 잔입니다. 잠이 안 와서 반주로 소주 한 잔 했어 하시는 분들, 이게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본인은 안 취했어도 우리 공장장은 취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 소변 공장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방광을 직접 자극해서 예민하게 만드니 저녁 술은 밤 소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요, 팔자 탓을 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도 다 그래. 늙으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이 들어서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걸 방치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70세라도 생활 습관 관리를 잘한 분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십니다. 관리를 한 분과 안 한 분은 야간요 빈도에서 무려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 팔자가 이렇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방치가 쌓여서 나중에 심장병,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은 이제 팔자 탓 대신 습관 탓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실수, 마려운 걸 어떻게 참아? 병돼? 하시면서 조금만 느낌 오면 바로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방광을 더 나약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방광도 근육이고 훈련이 필요해요. 조금 찼다고 바로 비워버리면요, 방광은 나는 요만큼만 차도 비워야 하는구나 하고 기억합니다. 결국 방광 용적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엔 참으려 해도 못 참는 상태가 돼요. 적당히 참는 연습, 방광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통 3-4시간 강역이 적당해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약으로 고치려는 분들, 약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야간요의 60% 이상은 약 없이 생활 습관만으로 좋아집니다. 약은 증상을 누르는 거지 여러분의 고장난 신장 필터를 고쳐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수면제 같은 약을 함부로 드시면 뇌를 강제로 끄는 거라 낙상 위험만 커집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적의 한 스푼과 저녁 습관 교정이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합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본인이 어머 내 이야기네 하시는 게 몇 개나 되시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기적의 한 스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원인도 알았고 나쁜 습관도 버리기로 약속하셨죠? 그럼 이제 오늘 강의의 꽃, 이 지긋지긋한 야간요를 싹 잡고 찢어지는 신장을 다시 붙여주는 비결 말씀드려야겠죠? 그 황금 같은 정체는 바로 꿀입니다. 아니 교수님, 그 흔한 꿀 한 스푼이 어떻게 이 난리난 밤을 해결합니까? 의심 섞인 눈초리로 보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게 무릎을 탁 치실 정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꿀이 여러분 몸속에서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뇌를 안심시키는 천연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배고파서 비상을 건다고 했죠. 꿀 속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장작불처럼 밤새 은은하게 타오릅니다. 그래서 뇌가 잠결에 깜짝 놀라지 않게 에너지 충분하니까 푹 자도 돼 하고 부드럽게 다독여 주는 거예요. 뇌가 편안해지니까 방광에다가 가짜 신호를 보낼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찢어진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수리공 역할입니다. 꿀 속에는 180가지가 넘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가서 미세한 필터에 낀 녹을 싹 닦아줍니다. 신장이 깨끗해지니까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다시 좋아지겠죠? 몸에 쌓여있던 부기가 싹 빠지면서 밤에 억지로 수분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지게 만드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몸의 브레이크, 부교감 신경을 꽉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휴식 모드로 잘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꿀에 들어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 이제 진짜 쉬어도 되는 밤이야 라고 확실한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심장 박동은 차분해지고 방광 근육은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억지로 소변을 쥐어짜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게 아니라 아침까지 쭉 골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단순히 단 게 아니라 뇌와 신장, 신경계까지 다독여주는 완벽한 조율사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꿀도 어떻게 먹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효과를 3배 높이는 구체적인 복용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 실수들까지 아주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이게 진짜 벌이 꽃에서 가져온 천연 꿀인지 아니면 사람이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인지입니다. 마트에 가면 싸게 파는 대용량 꿀들 있죠? 그건 대부분 사양 벌꿀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사양 벌꿀도 법적으로는 꿀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신장 청소 성분, 항산화 물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설탕물을 드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천연 벌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품 뒷면을 보시면 탄소동 유연 소비라는 아주 어려운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5보다 더 낮은 것,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 24 이런 숫자가 써 있는 게 진짜 백이 천연 꿀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보셔도 가짜 꿀에 속을 일은 없으실 거예요. 꿀의 종류는 밤꿀, 아카시아 꿀, 자파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향이 너무 강한 게 싫으시다면 부드러운 아카시아 꿀이 좋고요. 나는 조금 써도 약 효과가 강한 게 좋다 하시면 미네랄이 풍부한 밤꿀을 추천드립니다. 자, 꿀을 잘 고르셨다면 이제 효과를 3배 높이는 황금 복용법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셔요.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이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뇌가 잠의 단계로 진입하는데 평균적으로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우리가 꿀을 먹으면 이 천연 당분이 혈관을 타고 뇌로 가서 자, 이제 비상벨 꺼도 돼 하고 신호를 주는데 딱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너무 일찍 먹으면 정작 자야 할 새벽에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시키느라 뇌가 못 쉽니다. 꿀을 드시는 시간은 잠들기 딱 30분에서 40분 전 알람 맞춰놓고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양은 무조건 딱 한 스푼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밤새 혈당을 유지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약 5mm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더 설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꿀은 그냥 떠서 드시라고 했죠. 목맨데 물 한 잔 마시면 안 돼요? 하시는데 여기엔 2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어요. 첫째는 농도의 문제입니다. 꿀을 그냥 드시면 우리 혀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 뇌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흡수가 훨씬 빨라요. 둘째는 당연히 소변양 때문입니다. 꿀 먹으려고 물을 한 컵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 빼내느라 콩팥이 또 밤샘 근무를 시작합니다. 입안에서 침으로 꿀을 천천히 녹여 드시면 위장 자극도 없고 뇌에는 가장 빠르게 전달됩니다. 이게 의사들이 말하는 최고의 설화 흡수 원리예요. 그러니 결론은 뭐냐? 물 없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수님, 저는 당뇨가 있어서 꿀 먹기가 겁나는데요. 자, 당뇨 있는 분들은 당연히 걱정되시죠? 제 지난 강의 영상 댓글에도 보니까 생각보다 당뇨 환자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되는 분들은 꿀 대신 아몬드 7개 드세요. 왜 하필 7개냐고요? 아몬드 7개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방광의 예민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소변 참는 힘을 길러줘요. 게다가 아몬드의 착한 지방은 밤새 혈당을 아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당뇨가 있다면 꿀 욕심내지 마시고 자기 전 아몬드 7알을 꼭꼭 씹어 드세요. 그리고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신장 수치가 안 좋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이미 많이 지친 분들은 꿀의 칼륨 성분조차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양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티스푼으로 드신다면 여러분은 그 절반만 드세요. 그리고 꿀 고르실 때 제가 아까 강조한 거 있죠? 사양벌꿀은 절대 안 됩니다. 첨가물이 들어간 꿀은 신장 필터를 더 막히게 해요. 반드시 탄소동 유원 소비가 확인된 천연 꿀을 고르시고 드신 다음 날 아침에 몸이 붓는지 꼭 체크하세요. 만약 더 붓는다면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꿀을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 드시지 마세요. 60도가 넘어가면 꿀 속의 귀한 효소들이 다 죽어버려서 그냥 설탕물이 됩니다. 꼭 물에 타서 드시고 싶다면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가 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소변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어제는 3번 깼는데 오늘은 2번 깼네? 어라? 화장실 가도 양이 좀 늘었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오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 우리 뇌는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보통 3일이면 몸이 좀 가볍네 싶고 2주면 어머 나 어제 한 번도 안 깼어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꼭 주변 분들과 나누세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망가진 신장을 살리고 지옥 같던 밤 화장실을 멈춰줄 겁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고 일주일, 2주일 뒤에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댓글로 자랑해 주세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을 살리고 야간뇨를 싹 잡는 법에 대해 공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준 거지. 이제 원리를 알고 신호를 읽기 시작했으니 여러분의 몸은 오늘 밤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내 몸 찢어지고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죠. 이제는 나 자신한테 좀 친절해지셔도 됩니다. 자기 전 그 꿀 한 스푼이 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내 몸아 이제 푹 쉬어라 하고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달콤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밤새 신장이 쉬고 나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눈앞은 오늘보다 훨씬 맑아질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면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들락거리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응원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 자료를 찾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창에 오늘 밤부터 한 스푼 시작합니다 하고 다짐 한 줄씩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 건강해지시라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꿈도 안 꾸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